어르신, 지금 드시는 그 과일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과일 드셨습니까? 냉장고 문 열고 바나나 한 개 꺼내셨거나 아니면 홍시 하나 꺼내 드셨거나 아침마다 갈아 마시는 주스 한 잔 하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아니면 손주 얼굴 보러 오래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무려 68%가 매일 과일을 드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같은 기간 만성 신부전 발생률은 20년 전에 비해 2.1배나 늘었습니다. 2.1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요? 저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30년째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정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목격한 안타까운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과일 3가지, 반대로 콩팥을 지켜주는 과일 3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5가지 황금 원칙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끝나갈 즈음에 제 어머니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저희 어머니 콩팥을 위험에 빠뜨린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가장 큰 경각심을 드릴 것 같아서요.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지금 옆에 가족분이 계시다면 함께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콩팥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콩팥이 왜 약해지는지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미지로 설명드릴게요. 배틀을 아십니까? 예전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앉아서 씨를 한 올 한 올 날줄 시줄 엮어서 천을 짜시던 그 배틀이요. 우리 콩팥이 바로 그 배틀과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큰 욕조에 가득 채운 물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잘 때도 주무실 때도 손주들 재우고 피곤하게 주무실 때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배틀이 40대를 넘기면서 매년 약 1%씩 기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배틀의 시실 날실이 조금씩 끊어지고 틈이 생기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임상지침 2022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그 배틀은 이미 꽤 낡아 있습니다. 촘촘하게 걸러내던 그 능력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거죠. 참 억울하시죠? 평생 가족 위해 열심히 사셨는데 정작 내 몸속 배틀은 조용히 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낡은 배틀일수록 무거운 짐을 올리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과일이 바로 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냐에 따라서요. 콩팥이 보내는 신호, 혹시 지금 느끼고 계신 건 아닌지 잠깐 확인해 보십시오. 변기에 소변을 보셨는데 거품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녁에 양말을 벗고 나서 고무줄 자국이 30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까? 새벽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십니까? 아침에 눈 뜨셨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여전히 무겁고 피곤하십니까?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과일을 3번째부터 첫 번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째와 첫 번째는 아마 충격 받으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3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홍시도 포함이고 단감도 포함이고 말린 곶감도 모두 해당됩니다. 가을이면 강릉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집집마다 처마 밑에 곶감 늘어뜨리고 이웃 간에 홍시 나눠 먹는 그 풍경이요. 따뜻하고 정겨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정겨운 홍시 한 개가 낡은 콩팥에는 제법 위험한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최명수 어르신, 올해 72살이신데 혼자 사십니다. 가을마다 옆집에서 홍시를 한 소쿠리씩 갖다 줘서 저녁마다 2-3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달고 부드러우니 소화도 잘 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새벽 2시 배가 너무 아파서 몸을 못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119 불러서 병원 왔더니
위장 안에 주먹만 한 덩어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홍시의 탄닌 성분이 위산과 반응해서 찰흙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위석이라고 합니다. 찰흙 아시죠? 어릴 때 미술 시간에 물 섞어서 주무르면 처음엔 말랑말랑 하다가 나중에 딱딱하게 굳잖아요. 탄닌이 위장 안에서 정확히 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복에 드셨을 때는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대한소화기학회 2021 자료를 보면 위석 환자 중 60세 이상이 74%, 그 중에서 감 섭취와 연관된 경우가 62%나 됩니다.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홍시는 물컹물컹 하니까 소화가 잘 되겠지 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탄닌 함량은 홍시가 단감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부드럽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최어르신이 태어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감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절대 혼자 먹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감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드실 거라면 밥 먹고 1시간 뒤에 반개만 우유나 생선과는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감 드신 뒤에 배가 아프다 싶으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십시오. 자, 세 번째가 이 정도라면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 과일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 냉장고에 들어있을 겁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에이, 바나나가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바나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하십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안동에 사시는 박술래 어머님, 68살이신데 아침마다 손주를 위해서 바나나 2개 넣어 생과일 주스를 만드셨습니다. 만들면서 어머님도 한 잔 같이 드셨고요. 건강에 좋다니까 손주도 건강해지고 할머니도 덩달아 건강해지겠지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손주에게 아침 챙겨주시다가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더니 주방에서 그냥 쓰러지셨습니다. 안동병원 응급실에서 혈액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6.1이었습니다. 정상은 3.5에서 5 사이입니다. 5.5를 넘으면 심장에 위험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데 6.1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20mg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콩팥은 칼륨을 내보내는 능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집 두꺼비집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조금씩 과부하되면 두꺼비집이 탁 내려가서 전기를 차단해 주잖아요. 그게 안전장치인데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 차단장치 자체가 고장나 버립니다. 심장이 멈추는 게 바로 그 순간입니다.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 2023에 따르면 60세 이상 만성 신장질환자 중 고칼륨 혈증 위험군이 28%나 됩니다. 아이고, 손주 건강 챙기다가 정작 할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나나는 변비에 좋다더라. 맞습니다. 그건 콩팥이 건강한 분들 이야기입니다. 콩팥이 약해지신 분들한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있으시면 지체 마시고 119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하신 혈액검사에서 K 칼륨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이 넘으신다면 지금 당장 칼륨 많은 과일을 모두 멀리 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이나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체 과일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입니다. 사실 세 번째 감, 두 번째 바나나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할 음식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 즙입니다. 착즙이든 원액이든 건강원에서 갈아주는 것이든 집에서 믹서기로 갈아 만든 것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아니, 주스가 왜요? 과일을 그냥 갈아만 만든 건데요. 과일을 먹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일을 씹어 드시면 섬유질이 당분과 칼륨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마치 논두렁처럼요. 봄비가 내려도 논두렁이 있으니까 물이 천천히 논으로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섬유질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논두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장마철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 아시죠? 논두렁이 아무리 튼튼해도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면 터집니다. 과일 주스 한 잔이 콩팥 논두렁에 그 장마 폭우를 퍼붓는 겁니다. 씹어 드시면 보슬보슬 봄비인데 갈아서 마시면 폭우가 되는 거죠. 더구나 주스 한 잔에는 과일이 서너 개 들어갑니다. 사과 하나도 아니고 3개, 4개분의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거르는 것도 없이 곧장 혈액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 2022에 따르면 주스로 드실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씹어 드실 때보다 2.8배나 빠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녁에 드실 때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오정숙 어머님, 올해 74살이신데 퇴직 후에 여유로워지시면서 저녁마다 TV 보시면서 사과 당근 주스를 한 잔씩 직접 만들어 드셨습니다. 자식들한테 건강음료 만드는 법 배웠다고 자랑도 하셨죠.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 한 잔씩 6달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6달 뒤에 오신 검진에서 콩팥 기능 지표인 GFR이 72에서 54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6달 만에요. 발이 퉁퉁 붓고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 쏙 가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몸이 늘 무거우셨던 겁니다. 어머님한테 저녁 주스를 끊으시고 대신 낮에 배를 4조각 드시라고 했습니다. 딱 그것만 바꿨습니다. 3달 뒤에 다시 검사하니까 GFR이 57로 안정됐고 붓기도 빠지고 주무시는 것도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어머님, 지금도 매주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 주스 하나 끊었을 뿐인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 흔하디 흔한 건강원 주스, 효도 선물로 집에 갖다 드리는 착즙기, 새벽 시장 가시면 팔더라는 신선한 즙, 이것들이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한테는 정말로 독이 됩니다. 신선하니까 괜찮겠지. 채소도 들어갔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그 믿음이 콩팥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스를 드시지 마십시오. 낮에 드시더라도 식사 후에 100ml,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씹어 드시는 겁니다. 천천히 씹어서요. 참, 제가 아까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했죠. 저희 어머니는 춘천에 사십니다. 올해 80이십니다. 몸이 정정하신 편이어서 이웃분들이랑 사이도 좋으시고 가을이면 이웃에서 홍시를 갖다 주면 혼자 드시고는 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남의 어머니, 아버지, 콩팥 걱정하느라 정작 우리 어머니 밥상은 제대로 못 챙긴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요. 달려가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위장 안에 단단한 덩어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홍시 탄닌이 굳어서 생긴 위석이었습니다. 내시경으로 꺼내드렸는데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던지요. 30년 신장내과 의사가 어머니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챙겼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반드시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과일은요? 이 질문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의사의 처방이 됩니다. 자, 이제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나쁜 것을 알았으니 이제 좋은 것을 채울 차례입니다. 콩팥에 좋은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펙틴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콩팥에 한꺼번에 몰리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사과 껍질에는 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콩팥 혈관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과의 칼륨 함량은 한 개에 195mg,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1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사과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3%나 낮았습니다. 23%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드시는 방법은요. 껍질째 드세요. 깨끗이 씻어서요. 아침 식사하시고 1시간 뒤에 반 개,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에 1개를 넘기시면 안 되고 절대 갈아 드시면 안 됩니다. 다만 GFR이 30 아래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드세요. 위에 염증이 있으신 분은 공복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요, 수분이 84%입니다. 천연 수분 보충제와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소란 없이 콩팥을 살살 헹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도 100g에 125mg으로 아주 낮습니다. 이뇨작용이 약간 있어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전해질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대한영양학회 2022 자료를 보면 배를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의 콩팥 기능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15% 높게 유지됐습니다. 배는 콩팥에게 조용히 마루를 닦아주는 며느리 같은 과일입니다. 소란 없이 천천히 깨끗하게 드시는 방법은요. 낮에 드세요. 점심 드시고 나서요. 밤에 콩팥을 쉬게 해줘야 하니까 배도 낮에 드셔야 합니다. 큰 조각으로 4조각 200g을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요? 비싸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블루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콩팥의 사구체, 그러니까 콩팥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아주 작은 필터들의 염증을 막아줍니다. 칼륨은 100g에 77mg으로 과일 중에서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한의학회지 2022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서 콩팥 염증 지표가 29% 감소하고 콩팥 혈관 혈압도 개선됐습니다. 혈압 높으신 분, 당뇨 있으시면서 콩팥도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컵 반컵 분량, 하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아무리 좋은 과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죠?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첩 꺼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공복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세요.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2.4배나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콩팥이 갑자기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드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설거지 다 하시고 나서 그때 사과 반 개. 이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원칙.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 콩팥은 낮보다 훨씬 느리게 돌아갑니다. 이 시간에 당분과 칼륨이 들어오면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지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원칙. 하루 총량은 200g을 넘기지 마십시오. 200g이 얼마냐고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딱 그만큼입니다. 사과 반 개, 배 4조각, 블루베리 반 컵. 이게 하루치 전부입니다. 네 번째 원칙. 하루에 2번 이상 나눠서 드십시오. 한꺼번에 다 드시면 장마 폭우가 됩니다. 점심에 배 조금, 간식 시간에 블루베리 조금, 이렇게 나눠서 드셔야 콩팥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원칙. 껍질째, 씹어서 드십시오. 절대로 갈지 마십시오. 섬유질이 살아있어야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과일이 독이 아닌 약이 됩니다.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화면 가까이 봐주세요. 먼저 혈액 검사를 하시면 K라고 적힌 칼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3.5에서 5 사이가 정상입니다. 5이 넘으신다면 지금 당장 칼륨이 많은 과일을 모두 중단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하십시오. 손발이 저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있다면 119에 바로 전화하십시오. 또 하나, GFR 수치도 확인하십시오. GFR 60에서 89 사이이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황금 원칙을 지키시면서 과일을 드셔도 됩니다. GFR 30에서 59 사이이신 분들은 하루 총량을 100g 이하로 줄이시고 반드시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GFR 30 이하이신 분들은 과일을 최소화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드셔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만성신장질환 가이드라인 2023이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물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혈압약 중에서 ACE, 억제제나 ARB 계열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약들이 칼륨을 몸 안에 붙잡아두는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바나나나 즙을 드시면 칼륨이 2배, 3배로 쌓이는 겁니다. 반대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보충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반드시 선생님 지시에 따라야지 임의로 바나나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과 약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물 상호작용 가이드 2022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과일을 먹어도 되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응급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일 이야기 외에도 콩팥을 지키는
생활 습관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을 드십시오.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다만 GFR이 30 아래이신 분들은 수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싱겁게 드십시오. 겨울 김장김치, 구수한 된장찌개 국물이 맛있지만 나트륨이 콩팥 혈압을 올려서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하루 30분 마을 한 바퀴 걸으세요. 춘천 호반길이든 전주 한옥마을 골목이든 아니면 동네 뒷산 산책로든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의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혈압약, 당뇨약은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약들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십시오. 소변검사랑 혈액검사에 크레아티닌, GFR, 칼륨이 다 포함됩니다.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영상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감, 바나나, 과일 주스. 이 셋은 콩팥이 약해지신 후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과, 배, 블루베리. 이 셋이 콩팥의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 공복 금지, 저녁 6시 이후 금지, 하루 200g. 이 3가지가 황금 원칙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손주 얼굴이요? 아이들 얼굴이요? 그분들 곁에 오래 건강하게 계시려면 오늘 냉장고 하나만 바꿔보세요. 바나나 자리에 사과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보다 먼저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분, 오랜 친구분께 이 영상 하나가 콩팥을 10년 더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건 내 이야기다 싶으신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어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과일 주스 한 잔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 정혜원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